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경영학자 63.5%가 문정부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주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67.2%가 찬성을 했습니다. 문정부는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수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의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영학회가 최근 경영학회 회원 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국내 경영학자들의 35.6%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F학점을 주었고 D학점을 준 경영학자들도 27.9%에 달했습니다. 경영학자들의 63.5%가 현 정부에 사실상 낙제점을 준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경영학자들의 29.6%가 집값 급등으로 인한 부의 이동 불가를 꼽았습니다. 10.8%는 주 52시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 확대를, 10%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악화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른다면 현 정부 들어서 지난달까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91%나 올랐습니다. 서민층이 내 집을 마련해서 중산층으로 올라선다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역시 이미 35%나 올랐고 내년에도 올해 대비 5%가 추가로 오른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른다면 이로 인해서 줄어든 일자리만 올해까지 4년간 최대 53만 개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심해지고 상당수 영세 근로자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국민 다수를 실패자로 만드는 이런 경제 정책에는 D학점도 아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초래한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폭탄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전셋값 급등을 초래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며칠 전 강북절 경축사에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기본권을 확대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 고통은 선심성 돈 퍼붓기로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 예산이 내년에는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이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백신 공급에 대해서도 얼마나 틀린 말을 했는가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 경영학자 3명 중 2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사면에 찬성하는 비율이 60% 후반대를 기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경영학회가
경영학과의 교수, 박사 등 회원 35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8월 11일 집계한 자료에 따른다면 응답자 중 67.2%인 236명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리더십 공백으로 지체되었던 삼성의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서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재계 일각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면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26.7%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회장의 경영 리더십이 필수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25.4%로 집계되었습니다. 17.4%는 삼성의 총수부재 사태가 길어질 경우에 초격차 전략에 차질이 우려된다고도 답을 했습니다. 또 지난 5월 14일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경제 현재를 묻고 미래를 답한다라고 하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진보 개혁 성향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학현학파로 구성된 모임으로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학자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설계한 진보학자들도 학현학파 소속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취업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20대 내지 30대의 불만이 고조되자 진보학자들도 냉철한 문제 분석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경제학자들은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둔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소라면서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20대 30대를 중심으로 내로남불이 많고 불공정한 사회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면서 이는 정부가 시장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경영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장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부담은 취약계층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상 수준뿐만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 부작용으로 소득 1, 2분위 근로소득은 5.2%에서 6.1% 감소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애초부터 규제를 통한 정책 목표 달성이 불가능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우 교수는 부동산은 미시 조정이 불가능한 시장이라면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은 부동산 안정 실패는 물론이고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상실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타다금지법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기존 사업자의 눈치를 보고 성차 공유 서비스를 법률 위반을 이유로 금지하는 등 혁신을 부정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불평등 해소와 공정경제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서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상위층 10%와 나머지 90%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불평등, 불공정 구조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국민의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상위 10%와 나머지 90% 계층 간 격차를 축소하고 청년 세대가 중산층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계를 만들고 중산층 대상 육아, 교육, 주거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 정부는 한국경영학회 소속 경영학자 63.5%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